씨발 다 됐고 우리 주민들,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 그 아파트 얼마 안 남았어.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서울. 서울의 모든 곳이 다 무너졌지만 그렇지 않은 단 한 곳. 이 황궁 아파트만은 그대로인데 오늘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 영화의 공식 예고편을 함께 보고 이 영화의 스토리, 캐릭터들의 관계와 떡밥까지 싹 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들어갑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갈색 점퍼를 입고 아파트를 둘러보는 주인공 이병헌이 연기하는 주인공 영탁의 모습이 보이고 복도식으로 쭉 뻗어있는 이 아파트. 황궁 아파트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영탁. 다음 점에는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초대형 지진, 모래바람이 일렁이는 서울을 배경으로 아비규환 그 자체가 된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있는데 지진의 강도를 자세히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 없었던 초거대 지진, 이렇게 땅이 갈라지다 못해 파도처럼 일렁이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을 보여줍니다. 네, 땅이 꺼지고 올라옴을 반복하고 이로 인해 건물은 붕괴되고 차들도 뒤죽박죽 엉켜있는 모습. 그렇게 쑥대밭이 되어버린 서울.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한 개의 아파트만이 우뚝 서 있었으니 바로 주인공 영탁이 살고 있는 황궁 아파트. 이 서울의 모습은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었는데 저 뒤에 건물 하나 살아있는데? 바깥은 좀 어때요? 지옥. 이번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인 명화. 박보영이 연기하는 명화는 박서준이 연기하는 민성의 아내로 등장하고, 명화는 간호사 출신의 인물이기에 이렇게 아파트에 다친 사람들을 돌보고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인물로 등장합니다. 네, 바깥은 어떠냐는 명화의 질문에 지옥이라 대답하는 한 여자. 혜원을 연기하는 배우 박지우. 우리에겐 벌스와 지우학으로 유명한 박지우의 모습도 보입니다. 독하네요, 독하네. 너 엄마는 찾아봤니? 살아있음 돌아오겠죠. 혜원은 사고로 엄마를 잃었고 현재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대지진을 바라보며 넋을 놓아버린 민성. 서울 도심은 건물 차량할 것 없이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혜원의 말대로 지옥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렇게 지옥이 되어버린 서울 콘크리트수. 여기엔 황궁 아파트 103동만이 살아남았고 아파트 주민들은 이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바리게이트까지 치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된 대책회의. 여기엔 대략 30명 가까이의 주민들이 보이고 물이나 식량이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어떻게 감당하냐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 장면엔 현금을 건네고 있는 한 사람. 이 아파트 입구에 놓인 우편함을 수납함으로 사용 중인 인물. 이 의료품을 포함한 잡동사니들이 쟁여져 있는데 이곳은 간이로 만들어진 슈퍼. 그리고 여기엔 현금 대신 라이터, 기름, 생수만을 거래 조건으로 받고 있죠. 네, 이 지옥에선 현금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고 생존을 위한 이 세 가지 물품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거. 뭐 팔아요? 이것도 받아요? 여기에 민성은 자신의 시계를 건네고 그렇게 시계와 맞바꾼 황도. 아이, 같이 먹자. 아, 2번만 빨리 먹어봐. 이후 사랑하는 아내에게 황도를 먹입니다. 뭐 드시고 계셨구나. 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민성은 공무원이었는데 거기 602호 남편분은 무슨 생각 없으세요? 여기 공무원이시거든요. 이후 영탁의 추천에 따라 방범대의 반장역을 맡기도 하고요. 결정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민성 씨가 방범대 반장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어요.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명화는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라 말하지만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그건 다 같이 죽자라는 말밖에 안 된다 라며 차갑게 말하는 한 남자. 네, 현 상황 지금 이 황궁 아파트 안에선 살고자 하는 이들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이후 이 황궁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렇게 아파트 외부로 먹을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주인공 아파트의 구심점이 되는 영탁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범대가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탁은 황궁 아파트의 주민 103동 902호의 주민이었는데 이렇게 단호한 결단력과 행동력.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아, 아파트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 남았는데. 갑자기 일어난 화재에 직접 몸을 던지면서 임시 주민 대표로 올라서고 몇 도시더라? 902호. 투표 결과 902호 김영탁 씨가 우리 임시 주민 대표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아파트의 중심엔 바리게이트를 치고 안전모를 쓰고 도굴에 나서는 등 황궁아파트의 대표로 그려집니다. 난생 처음 듣는 대표님 소리에 이렇게 빵긋 웃어 보이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때 새롭게 등장한 인물, 배우 김선영이 연기하는 금해, 황궁아파트의 부녀 회장이 등장합니다. 금해는 이렇게 아파트의 주민 수칙을 내거는데, 첫 번째, 아파트는 주민에거 주민만이 살 수 있다. 두 번째, 주민은 의무를 다하되 배급은 기여도에 따라 차등분배한다. 세 번째,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주민의 민주적 합의에 의한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 라는 세 가지 수칙. 어쨌든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건 아파트 주민뿐이었고 배급은 기여도에 따라 차등 분배되며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거. 네, 이 아파트의 주민이 아닐 경우 철저하게 배제되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는데 이렇게 똘똘한 부녀회장의 입지에 씁쓸한 표정을 짓는 병원이 형.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아파트는 도와주세요. 주민에거. 다음 장면엔 문에 발을 걸친 한 여자, 주인공 민성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여자였는데 이분은 이렇게 명품 목도리를 건네며 자신을 도와달라 호소합니다. 이후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는지 영탁은 이렇게 피범벅이 된 얼굴, 누군가에게 머리를 맞고 이를 수건으로 감싸고 있고 이 황궁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밖에 몸을 웅크린 채 서 있는 사람들, 여기에 주민들은 각종 무기들을 손에 든 채 이 아파트의 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내쫓고 있는 상황. 사람이 어떻게 그래? 가만히 좀 있어. 이후 몰래 이곳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을 내쫓고 있고 급기야 주인공 민성은 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마구 휘두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이들을 쫓아냅니다. 달라진 남편에게 소리치는 명화. 지금 나 얼어 죽으라는 거야. 잘 나가. 결국 비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항하지만 이렇게 피범벅이 된 영탁의 화만 돋궈버립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이야. 죽는다고. 이후 한층 한층 빨간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주민들, 페인트가 금방 주르륵 흐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층을 돌며 이렇게 표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당 호수에 거주하는 인원이 죽었거나 혹은 모종의 이유로 더는 이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담배 한 개피를 태우는 영탁. 이후 영탁은 소화전에 호스를 돌리는 모습, 대형 지진 속 차 안에 있는 민성, 난동 속에 폭탄이 터지고 아파트 주민들 앞 10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네, 모르긴 몰라도 이 인물들은 지금껏 아파트 주민인 척 행세를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에 따라 주민들에게 처벌받기 직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다 아파트를 위해서야. 우리 아파트. 이후 아파트 한 가구들을 바깥으로 던진 사람들. 네, 이제 이 황궁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주민들과 비주민들 사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급기야 총까지 등장해버립니다. 씨발 다 됐고 우리 주민들,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 내 주민과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 말하는 영탁. 깨 부서지는 자판기, 아파트 주민들의 장기자랑. 총 한 자루를 놓고 일어난 전투, 겁에 떨고 있는 명화, 알 수 없는 표정의 주민들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그 아파트 얼마 안 남았어. 이 아파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형태를 알 수 없는 뼈를 뜯고 있는 배우 엄태구의 모습을 끝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먼저 이번 작품의 시놉시스, 살아남은 자들의 생존 규칙, 따르거나 혹은 떠나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포스트 아포칼립스 소재를 이 아파트에 대입하여 여기 남은 사람들의 생존기를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원작 웹툰 유쾌한 왕따 2부의 유쾌한 이웃을 각색한 작품으로 이 세계관을 확장하여 마동석을 필두로 한 영화 황야, 드라마 유쾌한 왕따, 콘크리트 마켓까지 제작될 예정이기에 만약 이번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다면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이 새로운 유니버스가 탄생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영화의 감독은 엄태화 감독, 지난 잉투기, 가려진 시간에 이어 이번 영화로 7년 만에 메가폰을 잡았는데, 엄태화 감독은 예고편의 마지막에 등장한 배우 이 엄태구의 친형이기도 하고요. 이번 작품의 주인공 박보영은 2018년 너의 결혼식 이후 뭐냐? 귀찮게 보네. 약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게 되고, 우리 서준이 형은 이번 연에만 드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만 더 있으면 개봉될 더 매블스를 통해 올해만 총 3번 영화 개봉. 병원이 형은 작년 우리들의 블루스. 장들 안 볼 걸까? 다들 값어. 다들 값어. 오늘 장사 안 하고. 다른 만물상 차원 건강에서 없어. 어쩌니 감기 몸살 오한이 걸려도 그냥 쉬지를 안 하고 내가 차끄렁, 배탕, 파도탕 하루 10만 원 벌이가 안 돼도
여기 교화신이 시장. 비상선언 이후 약 1년 만이고요. 이번 작품의 제작비는 약 223억, 손익분기점은 410만 관객인데 많은 국내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이 작품이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부진한 한국 영화 시장을 뒤로한 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는 8월 9일 개봉됩니다.